자, 인도 정부가요, 삼성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 그리고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죠. 자, 인도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와 초접전을 벌여온 삼성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로봇계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나섰습니다. 자, 정의선 회장의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빅딜이자 자신의 사재까지 꺼내든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현대차의 사업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 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사님, 인도가 삼성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런 혜택이 나온 배경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인도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요. 인도 정부, 그중에서도 특히 인도 북부에 있는 우타르 파데시 지방정부에서 삼성전자의 인도 투자 금액에 대해서 약 1,000억 원 정도 재정 인센티브 또 20년간 세금을 깎아주는 그 규모가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의 인도 진출을 인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인도는 사실 지금 수년 전부터 인도의 IT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모디 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히 정부가 성부수를 그리고 놓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16개 앞서가는 전자 IT 업체를 지정해서 그중에 삼성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대만의 폭스콘, 애플 이런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랬는데 이제 그 첫 번째 가시적인 결과가 삼성에서 나오는 거고 삼성에 대한 이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규모는 당초 일부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이 지금 이 인도의 북부 지방에 짓는 게 디스플레이 공장, 그다음에 스마트폰 공장, 또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7천억 정도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인도 정부가 그중에 약 한 15%에 해당하는 1,000억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 상당히 큰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그 베트남의 공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근데 인도에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가면 아, 스마트폰 생산 거점이 인도로 옮기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인도에는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 세계에서 랭킹이 7, 8위 되는 이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의 인력 구성만 놓고 보면요. 네. 지금 현재 베트남 종사자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가장 많은 제품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베트남의 종사원들, 베트남 사람들이나 현지인들이 제일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도로 바뀌면 인도로 넘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메인 베이스 기반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2년 전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을 하면서 현지 인도에서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현지에 같이 갔었죠. 예. 그 당시에 이미 지금 스마트폰 공장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약 30%가 인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베트남이 50%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장을 더 세우게 되면 이게 곧 역전이 됩니다.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많은 가전제품 또 전자제품, IT 제품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인도 쪽으로 급격히 이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 베트남의 인건비도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인도가 인건비도 싸고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 거기다가 인도의 인력 수준이 IT에 대한 관심도나 관련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고 예. 또 인도가 영어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인도 비중이 상당히 빨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인도와 중국 간에는 뭐 국경 갈등도 있고 외교 갈등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이렇게 삼성을 지원한다면 스마트폰 점유율에서도 삼성이 굉장히 덕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인도 현지 언론들 보도를 보면요. 삼성이 인도에 투자한다 또는 인도 정부가 그 재정 인센티브를 대준다라는 이런 국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얘기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예. 오히려 삼성이 중국을 철수해서 인도로 왔다. 이 대목을 지금 집중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이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예, 가 예. 있습니다. 티베트에 설치돼 있는 그 맥마흔 라인을 둘러싸고 서로가 지금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경제 보복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부품을 만들어내면 인도로 넘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두 나라 관계가 악화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베이스 기반이 인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인도 입장에서는 자체 자력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 또 삼성전자의 앞선 기술, 특히 스마트폰을 자립 생산하고자 하는 인도의 의지가 강한데 인도 전자산업의 어떤 새로운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인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고 삼성이 인도로 왔다. 특히 중국을 떠나서 인도로 왔다. 이것은 인도 산업 지도의 큰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삼성뿐 아니라 이 현대차 그룹에도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로봇계로 유명한 이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사재까지 털어서 인수를 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예,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 이름이 좀 길죠. 네. 네. 한마디로 로봇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 로봇 만드는 회사가 많죠. 그런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에 가까운 로봇, 그러니까 가장 로봇의 기술이 많이 진화됐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지금 로봇계에 마치 개 모양을 한 로봇이 산업 현장을 주름 잡으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인건비도 줄이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예. 이 회사는 원래 대학의 하나의 학내 벤처로 출발을 했어요. 미국의 그 기술이로서 특히 유명한 MIT 대학의 한 교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국방부가 이것을 군사용으로 좀 쓰겠다고 해서 학교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집중 육성을 해오다가 그 이후에 구글이 사서 한 5년 동안 가꾸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는 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거의 주식 전액을 갖고 있는 것을 이번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 세 회사가 주식 이제 80%를 장악을 한 거죠. 네. 거기에 뭐 정의선 회장 자신의 사비까지도 투자를 했는데 약 1조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로봇 회사를 장악을 해서 이것이 현대차나 또는 우리나라 산업에 본격적인 로봇 시대를 열고 로봇 기술이 산업의 전체 이 효율성을 높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첫 빅딜 대상으로 정의선 회장 취임 후에 첫 빅딜 대상으로 로봇 산업을 선택을 했다는 것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정의선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그 회장 취임하기 전에도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도 누누이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자동차 앤드 플러스 또는 자동차 앤드 모 그 이상의 회사다.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의 성부수는 모빌리티, 인류의 움직이는 모든 것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가겠다 이랬는데요. 예. 사실 움직이는 것의 가장 기본 동력이 바로 로봇이고요. 로봇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저게 나중에 전기차나 자율차, 애플 지금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자율차도 로봇가 직접 끌고 가는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는 50%만 하고 나머지는 드론을 통한 도시명 이동 수단, 그거 30%, 나머지 20%를 로봇을 하겠다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예. 그 꿈을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보스턴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삼으로써 예. 일단 그게 성큼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로봇과 자동차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었는데 뭐 자율주행에서는 로봇 그 기능이 확실히 필요하군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로봇가 들어가서 원자재 이런 배달도 해주고 지금 같은 코로나 진국에 많이 도움이 되고 예. 특히 현대차에서는 현대차 글로비스가 투자 비중이 높은데요. 네. 현대차를 이제 차를 전 세계에 수출한다든지 국내에도 이동시키려면 소비자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물류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것을 로봇가 실어 날게 되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무려 1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현대가 이런 식으로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은 현대 창업 이후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가 그 기아 자동차를 통째 사들인 네. 적이 있고 예. 또 현대 건설을 사들인 적이 있고 이번에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현대차의 미래에는 말씀하신 현대 기아차 같이 사들이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그 점유율이 높아졌잖아요. 현대차의 미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번 사안으로? 예, 그 현대와 기아의 그 합병하고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현대와 기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두 개의 자동차를 하나로 뭉치면서 독점의 혜택을 많이 누렸거든요. 예. 그리고 기아차도 현대차 못지않게 원래 수익을 많이 내던 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현대가 인수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로봇 기술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회사지만 예.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 계속 적자만 본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을 잘 녹여서 기존의 현대차나 또 현대 물류, 모비스와 잘 엮어서 시너지를 낸다면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로보틱스가 겪어왔던 이 보스턴 로보틱스가 겪어왔던 적자 행진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보고 결국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 이게 두 개가 같이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기회면서도 동시에 위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이요.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로봇 시장에 다 진출을 하고 있어서요. 로봇과 이 완성차 업체 간의 이 미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이미 화석연료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경유로 움직이는 자동차 시장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좀 늦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팔지도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세계 도처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자동차는 크게 축이 두 개죠. 하나는 전기차를 비롯한 어떤 무공해차, 또 하나는 자율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도 약 3, 4년 내에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대중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차와 로봇의 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고요. 예. 저 로봇은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자동차와 결합했을 때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로봇가 다니듯이 저렇게 차가 움직일 수 있고 차도 앞으로 차는 그냥 도로 위에서 평탄하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이제는 오른쪽 왼쪽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로 좀 점프를 했다가 가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과 전기차 그리고 자율차 쪽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현대가 잘만 활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아웃스탠딩하게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1조 원을 이제 투입해서 인수했으니까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100대 기업을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100대 기업에는 지난 10년간 한 곳도 진입을 못했네요.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은 미국도 포함해서 몇 기업이 진출했는데 우리는 아예 없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세계 글로벌 100대 기업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10년 전에도 삼성전자, 20년에도 삼성전자, 유일하게 삼성전자 하나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주위에 있는 일본이나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 수가 연도별로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사가 매우 정체돼 있다. 물론 삼성은 잘하고 있지만 삼성 빼고는 별로 세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회사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중대한 관전 포인트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 재계 판도가 잘 안 변한다. 한마디로 역동성이 없다. 한 번 대기업이면 계속 대기업이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당대에 지금
그러니까 흙수저로 시작해서 재벌 총수로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그렇고 바이두가 그렇고 그냥 네로라는 중국 회사들은 다 당대에 출발한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 지금 상공회의 수 자른데요. 당대에 세계 글로벌 200대 기업에 들어간 게 한 명도 없어요. 삼성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걸친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역동성이 없고 새로 크는 기업이 없다.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놓고 볼 때 매우 암담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그 새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못돼 있고 예. 또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없는 데다가 그나마도 잘 안 되고 있다. 또 기존에 있는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갑질이라든지 하청업체 이런 갈취 이런 거를 통해서 새 기업이 클 풍토가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상공회의소의 메시지는 예. 우리도 새로운 기업이 계속 태어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금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얘기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